페이지 30쪽에 페이지 30쪽에 9번과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동, 전미사, 사동, 피동에 관한 내용들로 들어차 있네요. 한번 볼게요. 1번. 컵에 물을 가득 채웠다. 동그라미 1번에 갔더니 사동, 전미사 이와 우가 중첩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삼가해야 합니다. 원래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은 이중으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채우다, 채우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원래는 컵에 가득 차다가 원래 형태잖아요. 차다가 본래 형태인데 지금 여기에 차다랑 채우다를 비교를 하면 분명히 차에다가 채를 만들기 위해서 이가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에 우가 또 들어갔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얻다라는 과거 시제와 평서형 시제가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종결 어미가. 그래서 이 이와 우가 사동의 접사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채다나 아니면 차우다가 될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말이 되지 않죠.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삼가해야 된다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게 또 있냐면 세우다, 그 다음에 아기를 잠을 재우다, 이런 것들이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는 내용은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니은에서는 동사 어간에 피동 접사가 중복되어서 나타난대요. 동사 어간에 피동 접사가 중복된대, 이일이기가. 하지만 자연스러운 표현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요. 잊혀지다가 문제네요. 잊혀지다를 풀이를 하면요. 원래는 있다죠, 있다. 여기 지금 잊혀지다니까 있다에 희에 어지다. 이 어지다에 니은다가 이 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이중 피동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잊히다, 잊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이 말이 조금 오류가 있네요. 다음 볼게요. 디귿.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이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생적 피동은 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통사적 피동은 어지다를 통해서 주로 나타나죠. 또는 게되다. 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진실은 그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포인트 핵심 다는 거 아시겠죠? 자, 밝혀지다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어떤 것을 밝히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인 접사가 아니라 원래 이 단어가 밝히다가 맞기 때문에 통사적 피동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파생적 피동은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다음 갈게요. 리을 봅시다. 이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게하다랑 이 두 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리와 게하다가 함께 사용이 되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각각 한 가지만 사용했을 때 의미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리만 사용을 합시다. 그러면 알리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알게 하다가 되겠죠. 이 아이는 understand의 의미가 강하죠. 너에게 무엇을 이해를 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얘는 그냥 알리는 거, 공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냥 오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기억에서 리을은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된 사례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사례도 아니었고요. 얘는 필요해서 사용된 케이스였고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답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부정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부정 표현은 못부정이랑 안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안부정은 의지부정으로, 그 다음에 못부정은 능력부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니하다, 못하다로 분류를 했을 때는 얘는 장형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들은 단형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지부정이나 능력부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안을 사용을 하면서 상태부정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에서 미음까지의 내용이 각각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볼게요. 의지부정과 능력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의지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내의 능력부정이라고 얘기하면 못텐데요.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 맞아요. 의지부정이 나타났는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우리가 능력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없다라는 것은 단어의 뜻이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의지부정과 능력부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문맥상의 내용은 능력부정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네요. 두 번째, 너는 그 일을 안 하는 거니 못하는 거니 라고 해서 부정부사 안과 못을 이용을 해서 짧은 부정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한다는 의지부정, 못한다는 능력부정이겠죠. 3번 디귿 갈게요.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물이 흐르지 못하는 현상, 외부의 요인으로 흐르지 못하는 현상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리을, 금지를 나타내다는 말다라는 것은요. 부정문이 명령문 문장에서 사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명령문인지 살펴보면 되죠. 이곳에서 수영하지 마라. 명령문 맞네요. 말다 부정문이 말하라고 지금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미음 볼게요. 화자의 능력과는 별개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를 못 풀었어. 내 능력 부정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서 역시 일치 않는 진술로 보여집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